자, 이제 경우의 수 진도를 나갈 거고, 그동안 계속 함수 단원을 이제 계속 공부하다가 아예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넘어왔고,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경우의 수 마크하고. 그때 이제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그 내용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자, 이제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그 의미가 나오는데, 사건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실험이나 시행을 이제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경우의 수는 그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이제 하면은 가위바위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또 동전을 던지면은 앞면 뒷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사위를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6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이제 구해 볼 겁니다, 이제. 자, 그걸 하기 전에 두 가지 용어가 더 나옵니다.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합의 법칙이 이제 뭐냐? 이제 합이니까 뭔가 더하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자, 사건이 두 개가 있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 N가지이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 둘을 더한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 뭐가 이제 중요해지냐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더해줍니다. 또는 이거나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은 합의 법칙, 덧셈을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일단 그 밑에 곱의 법칙을 먼저 좀 하고 이제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곱의 법칙은 이제 뭐냐면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가 있어. 그 M가지가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쭈르륵 해서 N번째까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다 N가지씩 있으면 두 사건 A, B가 자, 이번에는 동시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M 곱하기 N입니다. 이를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 뭐뭐이고 그리고 동시에 연이어 잇따라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아, 이거 곱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게 도대체 더하는 건지 곱하는 건지 구별을 좀 잘해줘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면은 곱하는 거예요. 이제 동시에 일어나면은. 그 예시를 좀 들어주면은, 만약에 분식 김밥집을 갔어. 김밥집. 그래서 김밥집 가니까 이제 김밥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냥 이제 일반 김밥이 있고, 뭐 치즈김밥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참치김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자, 김밥은 세 종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면도 이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두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라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김밥은 지금 세 종류가 있고, 라면은 두 종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 김밥집에 가서 지금 이제 메뉴가 이 5개만 있다고 치면은, 이 김밥집에 가서 음식을 고르는 경우의 수,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왜 5가지입니까, 이게?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 김밥을 고르는 경우의 수와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문장을, 이게 한글이잖아, 한글. 문장을 이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 여기가 되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숫자보다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냐,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몇 가지입니까?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5가지 맞니? 5가지? 근데, 내가 좀 배가 고파서 김밥도 먹고 싶고, 라면도 하나 먹고 싶어. 그럼 그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김밥도 나는 하나를 고를 거고, 라면도 하나를 고를 겁니다. 그러면 김밥을 고르는 사건과 라면을 고르는 사건은 결국에 다 발생해야 되는 사건들이죠? 그죠? 둘 다 이제 내가 하나씩 고를 거니까. 그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계산이 될까? 그때는? 왜 6가지입니까, 이게?
그때는 곱하는 겁니다. 왜 곱해주냐면은 내가 만약에 일반 김밥을 먹었을 때 라면 고르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 또 치즈김밥을 골랐다라고 쳤을 때 라면 고르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뭐 참치김밥을 골랐을 때에도 라면 고르는 경우의 수가 각각 다 두 가지씩 동일하게 나오는 거 맞니? 그러니까 그냥 3 곱하기 2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두 사건이 결국 발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처음에 내가 김밥이나 라면을 이제 고르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김밥을 골랐으면은 라면을 고를 수가 없죠. 처음 상황은. 맞니? 근데 둘 다 하나씩 골라야 되는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이거. 자, 합의 법칙을 보면은 문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해라 해서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 주사위는 던졌을 때 1부터 6 사이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 거냐면은 일단 이 두 주사위의 그 합으로서 나올 수 있는 그 합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 이 합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 자, 가장 작은 두 수를 더하면 몇이야? 2가 되겠죠? 가장 큰 두 수를 더하면 몇입니까? 12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두 수의 합은 2와 12 사이에 범위를 가지고 있겠죠? 두 주사위의 합은? 근데 1번은 그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게 몇 가지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 범위에서 4의 배수 뭐가 있죠 지금? 4, 8, 12 세 가지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4일 때, 8일 때, 10일 때야. 그래서 두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 그리고 8이 되는 경우, 그리고 12가 되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할 겁니다. 4가 되는 경우는 두 수의 합이 4가 되는 거, 주사위에서 뭐가 있냐면은 1, 3이라는 조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2, 2라는 조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1이라는 조합도 세줘야 됩니다. 1, 3과 3, 1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주사위가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1, 3, 3, 1은 다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이 이제 뭐 4, 8, 12가 되는 걸 다 세. 합이 8이 되는 거는 이제 1, 7 이런 거는 됩니까? 주사위에서? 안 되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니까. 그래서 2, 6 이런 건 가능할 것이고 3, 5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한 조합들을 써주는 거야. 5, 3, 그 다음에 6,2 이렇게 해가지고 또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합이 12가 되는 경우의 수는 6, 6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질 겁니다. 그럼 총 몇 가지인지 세보니까 합이 4가 되는 거 3가지, 합이 8이 되는 게 지금 이제 5가지죠. 합이 12가 되는 게 한 가지가 나오니까 얘네들 다 더해주면 몇 가지가 나오죠? 몇 가지? 9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가 되겠고, 그 밑에 2번은 두 수의 차가 3 또는 4가 되는 걸 또 구해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그 차가 3이 되는 거, 4가 되는 것을 한번 좀 구해줄게. 차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차가 3이 되는 조합, 어떤 두 수를 빼면 차가 3이 될까요? 뭐 1, 4 이런 조합이 있겠죠, 그죠? 뭐 1, 4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2, 5, 3, 6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앞뒤 숫자가 바뀐 것들도 이제 가능할 거란 말이죠. 4, 1, 5, 2, 그 다음에 이제 6, 3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야. 총 6가지 조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6가지. 자, 합이 4가 되는 거, 차가 4가 되는 거, 1, 5, 2, 6 이런 조합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얘도 자리를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자리를 바꿔주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차가 3이 되는 거, 4가 되는 거는 6가지, 4가지 더해서 총 10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0가지. 아시겠습니까? 네. 뭐 간단한 거죠, 이거는. 어려운 거 없죠? 해주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네. 필수이제 2번. 자, 500원, 1000원짜리 그 두 종류의 그 공책이 있는데, 3000원어치 이하로 얘를 사고 싶다. 근데 각 공책을 적어도 한 권씩은 사고 싶다라는 거거든. 자, 이거는 일단 500원, 1000원짜리 먼저 쓸게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가 이제 있는데 3000원 이하로 사고 싶대. 3000원 이하. 그럼 일단 한 권은 산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권. 1000원짜리 하나는 반드시 일단은 사야 되는 상황이야, 일단. 자, 일단 1000원짜리 하나를 구입했을 때
500원짜리 공책을 몇 권 구입할 수 있는지, 1000원짜리를 이제 2권 구입했을 때 500원짜리를 몇 권 구입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거야. 1000원짜리 3권일 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 왜 안 될까? 자, 3,000원 이하로 사야 되는데 1000원짜리 3개 사버리면은 이제 500원도 적어도 하나는 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최소 3,000원, 500원 해서 3,500원을 사게 되는 거지, 최소한. 이런 경우는 볼 수가 없는 경우일 수고. 그래서 1000원짜리 한 권, 2권일 때를 좀 볼 거야. 자, 1000원짜리 한 권 샀을 때에는, 자, 500원짜리는 적어도 하나는 사야 됩니다, 하나는. 자,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면 500원을, 우리 최대 3,000원까지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 1,000원을 이미 구입했어. 앞으로 2,000원 더 쓸 수 있죠, 2,000원. 그러면은 500원짜리 몇 개가 더 가능합니까?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까? 4개? 그러면은 여기서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나오겠네. 4가지가. 500원짜리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마찬가지로 얘도 1,000원짜리 2개면은 2,000원어치 샀으니까 최대 1,000원을 더 살 수 있죠. 500원짜리 최소 하나 사야 되는데 최대 1,000원이니까 2개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 6가지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서 생각해 주시고, 자, 필수 예제 3번. 자, 100의 자리는 짝수, 1의 자리는 소수인 3자리 자연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올 수 있는 게 뭐가 올 수 있냐면은 2, 4, 6, 8이 올 수 있다는 거 있죠. 짝수 2, 4, 6, 8. 자, 1의 자리 숫자는 소수가 오래, 소수. 그러니까 소수가 2, 3, 5 이런 거 소수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 한 자리 수에서는 그 소수인 게 2, 3, 5, 7 4개가 있습니다. 4개. 2, 3, 5, 7에서 4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4개가. 자, 그리고 지금 10의 자리도 그럼 어떤 수가 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0의 자리는 지금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어떤 수들이 올 수 있을까? 다시 뭐라고? 뭐가 올 수 있죠? 여기서는? 예, 요건 0도 가능합니다. 0부터 9까지가 가능합니다. 0부터 9까지. 오케이? 0도 여기서 카운팅 해줘야 되는 거야? 0도. 그럼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은 100의 자리는 짝수 4가지, 10의 자리는 총 10가지, 1의 자리는 소수 4개 해가지고 써주시면 되는데, 얘들아, 요거는 다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이거는? 이거 왜 곱해야 될까요, 이거? 예, 결국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다 결정이 돼야 되니까, 곱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아마 160까지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0까지. 네. 아시겠습니까? 네. 너무 쉽죠? 네. 해주시면 되고. 필수 예제 4번. 자, 54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너네 그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기억나니?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중1 때 했던 건데. 소인수분해가 기본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자, 540을 소인수분해 해야 돼. 이거 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잘 하시리라 믿고 나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바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기억나는 사람 없니? 기억 안 나니? 중1 우리 다 건너뛰고 왔잖아. 그래, 그거. 지수의, 요 지수들의, 여기 1이 생략이 돼 있지. 지수의 더하기 1을 해서, 지수의 더하기 1을 해서, 지수의 더하기 1을 해서 다 이렇게 곱했었죠. 이렇게. 기억납니까? 저거? 보니까 기억난다 하시는 분? 그래, 넘어가자, 그냥. 자,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결국에 24로 이제 답을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요 24는 그냥 저 54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문제는 그 중에서 2의 배수를 세는 거야. 그 중에서. 일단 그 요걸 하기 전에 이게 왜 도대체 더하기 1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이거 더하기 1을 왜 합니까? 이거 갑자기?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이게 이거야. 그 540의 약수는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겠지? 소인수분해 하면은 2는 최대 몇 개 가지고 있겠어? 최대 2개.
그다음에 3은 3개, 5는 1개. 그러니까 그 소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요 지수랑 똑같단 말이죠. 그럼 최소 몇 개 가질 수 있니? 최소 빵개. 안 가져도 됩니다. 안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그 2를 아예 안 가지던가 하나 가지던가 2개 가지던가 이거 총 몇 가지야 이거? 3가지. 그러니까 그 더하기 1의 의미는 그 소인수를 아예 안 가지는 경우 한 가지를 추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더하기 1은 아예 안 가지는 경우 수를 생각하는 거지. 자, 이제 요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저거 활용할 수 있는데 2의 배수는 그럼 어떻게 찾아주냐? 일단 2의 배수는 2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잖아. 소인수 중에서. 그러면은 이 하나를 미리 갖고 있는 거니까 이 하나를 미리 갖고 있으면 2를 미리 골랐다라고 치고 뽑아놨다고 치고 그럼 뽑아놨으면 더 쓸 수 있는 게 한 개로 줄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2의 배수 미리 하나 골라놓고 이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제 1로 줄었었으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 그 다음에 3 더하기 1, 그 다음에 뒤에 1 더하기 1. 그냥 요거 계산하시면 이게 답이야. 이게 16.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아시겠습니까 저거? 2를 미리 뽑아놨으니까 반드시 2의 배수를 만족을 할 거란 말이야. 2의 배수를. 그래서 이건 약간 우리 예전에 그 집합할 때 그 기억 날런지 모르겠네요. 집합 기억납니까? 집합에서 그 부분 집합에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냐 안 하냐 그런 거 따질 때 그 기억 나니 너네? 만약에 어떤 원소가 A, B, C가 있어. 근데 이놈의 부분 집합이 총 몇 개야? 2의 세제곱해서 8개죠? 근데 A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이런 말이 있으면은 A를 미리 반드시 가졌다 치고 그럼 따지는 원소의 개수가 2개를 줄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니 이거? A를 안 가질 때에도 배제하고 보는 거니까 똑같이 계산이 됐죠?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 2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2를 미리 뽑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가지고 개수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필수예제 5번을 보자. 자, 요거 별표 하나 치자, 요거. 별표 하나. 이게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의 차이를 좀 너네가 잘 알아야 되거든? 일단 문제 보면은 10원짜리 3개 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이제 n이라고 해서 n 플러스 n을 이제 구해주는 건데 이게 일단 m부터 계산해 볼게. m은 되게 간단하거든? 이러한 동전들을 가지고 내가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방금 전에 했던 약수의 개수 있지? 그거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똑같이. 10원짜리 3개 있어. 그러면 10원짜리는 최대 3개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최소 몇 개 낼 수 있는 거야, 최소? 최소 몇 개? 0개, 빵개 안 낼 수도 있는 거야. 그 안 내는 경우의 수 하나를 추가해서 10원짜리를 내는 경우의 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개수의 더하기 1로 좀 생각해 줄게. 50원짜리도 그럼 마찬가지겠고 100원짜리도 그러면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요거 맞니? 그래서 이제 m은 저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하나 주의해 주실 점은 뭐냐면은 여기 사실 조건이 뭔가 더 추가가 되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동전을 이제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모든 동전을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은 돈을 안 낸 거잖아, 이제. 그게 이제 0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0원인 경우는 제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유제를 보시면은 문제 맨 마지막에 단 해가지고 무슨 설명이 있죠.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뭐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이제 위에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위에. 그게 좀 포함이 좀 돼야 돼요. 위에다가 똑같이 써주세요.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에 똑같이 좀 써주시고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에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한 가지를 빼줘야 돼요. 한 가지를. 그러니까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를 다 안 고르면은 0원을 지불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4 곱하기 5 곱하기 3 마이너스 1에서 59라고 얘를 써주시면 되고 59
자, 그 다음에 이제 n을 좀 해볼 건데, n 좀 밑에다 쓰자, 이제 n은. 자, 얘가 이제 좀 달라.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 이게 다릅니다, 이게.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얘들아, 이게 다르다, 이게. 내가 100원짜리를 하나 낸 거랑, 그 다음에 50원짜리 두 개를 내. 이거 총 얼마를 낸 겁니까? 그 위에 거 아래 거 따로 보면은, 저 위에는 100원짜리 하나 냈죠? 밑에는 50원 두 개에서 100원을 냈죠? 지불하는 방법은 위아래가 달라. 근데 지불하는 금액은 둘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에는 지불하는 금액과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다른 것으로 취급하지만 지불하는 금액에서는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야. 똑같은 것으로. 얘는 금액만 맞으면 되는 거야. 방법에 상관없이. 얘는 그럼 중복이 되는 거겠죠? 이 경우의 수를 해줄 때는 중복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도대체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이 다르게 봐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 이거는 그 방법과 금액이 이렇게 뭐 같거나 달라지게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금액이 겹쳐서 그래, 겹쳐서. 동전 단위를 보면은 이게 지금 10원 단위가 있고 50원 단위가 있고 100원 단위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단위가 있죠. 이게 요럴 때 그 작은 단위의 동전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여러 개를 이제 잘 모아보다 보니까 이 큰 단위가 만들어질 때, 큰 단위가 만들어질 때 지금 요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요런 상황.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저 큰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금액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럼 요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그 동전이 그 금액이 겹쳐지는 부분은 이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에서 요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런 일이. 그죠? 이때는 저 큰 금액 있지?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문제 상황이 100원짜리가 지금 두 개였잖아, 원래.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얘를 50원짜리 몇 개 있는 셈으로 치는 거야? 4개 있는 셈으로 치는 거야. 50원짜리 4개 있는 셈. 4개로 보는 겁니다. 4개로. 그러면은 50원짜리가 원래 4개가 있었는데 4개가 더 추가되네? 그럼 총 몇 개야? 50원짜리가? 몇 개입니까? 8개가 되겠죠, 그죠? 8개.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새로운 상황은 10원짜리 3개와 50원짜리 8개로 이제 봐주는 겁니다.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수를 그려주면 됩니다. 개수. 그러면 3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8 더하기 1 들어가서 얘는 4 곱하기까지 3 더하기 1, 8 더하기 1 들어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돼서 빼기 1이 들어갑니다. 그럼 4 곱하기 9 마이너스 1에서 35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이게 지불하는 금액이야. 지불하는 금액. 액수가 저렇게 동전이 겹쳐질 수 있을 때, 액수가 겹쳐질 수 있을 때에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서 본다. 금액일 때에는. 방법은 그냥 하면 됩니다. 방법은. 아시겠죠? 금액은 저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고, 겹쳐지는 금액에 대한 처리 방법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꾼다. 라는 겁니다.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꾸자. 큰 금액, 큰 동전을 작은 동전으로 바꾼다. 라고 써줍시다, 이거. 바꾼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을 볼게요. 필수예제 6번. 자, 얘는 이제 경로의 수인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 그림과 같이 A에서 B를 가려면은 P나 Q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데,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리와 충원이가 있는데, 둘 다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건데, 한 사람이 통과하는 그 중간 지점을 다른 사람은 통과를 하면 안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거?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이 어느 지점을 통해서 갔으면은 다른 사람은 그 지점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반대편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겠는가라는 건데, 일단 봐봐. 그 두 사람이 있어. 주리와 충원이가 있어.
일단 둘 중 위를 거쳐서 가는 사람을 결정을 해볼게. 누가 위를 거쳐서 갈까? 따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둘 중 한 사람을 골라줘야 되겠죠, 일단. 얘는 이제 뭐야, 이제 얘는 사람을 고르는 경우의 수지? 사람을 고르는 경우의 수. 근데 정확히는 이제 위로 가는 사람이죠. P를 거쳐서 P로 가는 사람의 경우의 수.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정이 됐으면 그 사람은 A에서 P를 거쳐서 B를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로 P를 가고 거기서 또 연이어서 두 가지로 B를 가는 거니까 4 곱하기 2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니? 4 곱하기 2. 이거 맞습니까? 4 곱하기 2. 뭔 말인지 알겠니? 4 곱하기 2. 얘는 이제 경로가 이제 AP, B로 가는 거지. AP, B. 그러면은 그 줄이가 만약에 A, P, B로 거쳐서 갔다 가져가면은 나머지 충원이는 밑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밑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또 구해줘야죠. A, Q, B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셔야 되는 건데 일단 A에서 Q까지 가는 거 두 가지, Q에서 B까지 가는 거 세 가지 해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2 곱하기 4, 2, 8, 그 다음에 2, 3은 6 해가지고 96인가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됩니까,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 7번. 자,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거 이제. 자, 요거 별표를 하나 좀 치시고. 자, 요거 이제 보시면. 자, 색깔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해서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하게 색칠을 한다. 5개의 구역을 모두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줘라. 라는 거거든, 지금 얘가.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똑같은 색을 인접한 영역에 칠하게 되면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지금 칠하라라는 얘기야. 일단 색깔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하의 색을 이제 사용해서 색칠을 이제 해볼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일단은, 요런 문제, 색칠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 3개를 찾아. 서로 가장 붙어 있는 영역.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요 점 기준으로, 요거, 3개가 만나죠? 맞니, 저거? 뭐, 요런 점을 골라도 됩니다. 요런 점을 골라도 돼요. 일단 저런 점을 먼저 잡고, 그 점이 만나는 영역, 세 영역이 있잖아. 그 세 영역에 먼저 경우의 수를 구해. 먼저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줄 건데, 봐봐. 일단은 여기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게 색깔이 처음에 네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 여기 색칠하는 게 네 가지가 되겠고,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를 색칠해볼게. 여기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색칠할 수 있을까? 얘가 세 가지입니까? 얘는 왜 세 가지입니까? 얘는? 얘랑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되죠.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로 경우의 수가 줄어들겠죠? 하나 줄겠죠? 나머지 한 영역은 그럼 몇 가지입니까? 얘는 이제 인접한 두 가지랑 다른 색깔 남은 두 개를 이제 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저렇게 가장 많이 붙어있는 영역을 세 개를 찾아가지고 먼저 점을 잡습니다. 이제 점을.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다 써주시고 나머지 경우의 수들만 좀 마저 채워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경우의 수 일단 여기는 인접한 게 두 개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될까 얘는? 두 가지 되는 거 맞니? 두 가지?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 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수 있는 얘는 세 가지. 인접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들은 다 그럼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이거는 곱해야죠. 왜? 결국 그 모든 영역에다가 다 색칠을 할 거잖아. 그 색칠하는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되지, 그지? 사건이 결국에 다 발생해야 되면은 곱이야, 곱. 근데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 무조건 하나만 발생해야 돼. 이러면은 합이야. 알겠지? 구별 잘해야 돼. 다 곱해준 게 그럼 답입니다, 이제. 자, 그냥 왼쪽부터 순서대로 써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얘가 몇입니까, 그러면은? 144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요거 알겠죠, 이거? 경우의 수 써 나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수 이제 8번을 보시면
자, 요거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유형인데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A1, A2, A3, A4를 만드는데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어.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이게 처음 보면은 조금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와닿니, 저거? 와닿니? 봐봐. i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 4니까 1, 2, 3, 4를 넣어봐, 한번. 1, 2, 3, 4를 넣으면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이렇게 그 A1 첫 번째라고 제가 할게. 첫 번째는 1이 못 오고 두 번째는 2가 못 오고 세 번째는 3이 못 오고 요런 얘기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요거? 맞습니까 저거? 네 자리 자연수가 이제 A1, A2, A3, A4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A1이 1000의 자리, A2는 그러면은 몇의 자리? 100의 자리, A3는 10의 자리, A4는 1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A1 1000의 자리에는 1이 못 오고 100의 자리 2가 못 오고 10의 자리 3이 못 오고 1의 자리 4가 못 오는 상황이야. 자, 요럴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요거 따지는 건데, 자, 요거는 수형도 쓰세요. 수형도라고 해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경우의 수를 다 직접 구하자. 직접 구한다. 무엇을?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한다. 직접 구해줘야 돼. 자, 첫 번째 A1은 1이 못 오니까 A1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2, 3, 4 올 수 있죠? 그거 다 경우 나눠서 다 구해봐야 돼. 일단 2가 왔을 때, 그 다음에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다 이제 찢어주시고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보셔야 됩니다. 저거를. 저렇게 다 해야 돼요, 쟤는. 자, 그럼 잘 따라봐, 얘들아. A1이 만약에 2야. 그럼 이제 안 쓰인 숫자 1, 3, 4가 남았어. 1, 3, 4. 1, 3, 4는 요 두 번째 자리에 다 올 수 있니? 1, 3, 4는? 올 수가 있죠. 여기 2만 못 오는 자리였잖아. 그러니까 1, 3, 4가 일단은 다 올 수는 있다. 1, 3, 4가. 다 올 수는 있다. 조금만 내리자. 3, 4. 그러면 여기서 또 가지치기를 계속 해 나가는 거야, 이제. 가지치기를. 위로 만약에 따라 올라가면은 2, 1로 따라갔어. 2, 1. 3, 4가 쓰여야 되는데 3, 4가 순서대로 3, 4 이렇게 오면 되니? 3, 4 이거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4, 3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 4, 3은 가능한 조합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조합이 여기서 나온 거야. 한 가지 조합이. 저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를 일단 찾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도 다 해봐야 돼. 다 싹 다 해봐야 돼요. 자, 2, 3을 했으면 1, 4 남았는데 4는 뒤에 못 오니까 4는 반드시 앞에 오고 요것도 한 가지 경우를 찾은 게 되겠다. 요것도. 이렇게 해서 다 찾아야 됩니다. 싹 다. 찾아요, 그냥. 2, 4가 왔으면 1, 3 와줘야 되는데 3 여기 못 오니까 1이 정해지고 남은 거 3 뒤로 빼면 이렇게 다 써 나가야 되는 문제야. 이렇게. 끈기와 인내와 시간만 주어지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지? 다 해야 돼. 3일 때도 1, 2, 4가 이제 쓰여야 되는데 1, 2, 4 2가 여기 못 오니까 여기는 이제 1, 4밖에 못 오는 자리인 거고. 잘 따라오세요. 3, 1이면 2, 4가 남았는데 4 뒤에 못 오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2가 되겠죠? 오케이. 요거는 1, 2가 남았는데 1, 2 둘 다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거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4가다 그러면은 1, 2, 3이 남았는데 2가 못 오니까 여기 1, 3이 와줘야 되고 가지치기 계속 들어갑니다. 4, 1이면 2, 3이 남아서 3 못 오고 처음에 그 다음에 3이 와줘야 되는 것이고 4, 3이면은 1, 2가 남았는데 1, 2 다 가능합니다. 1, 2, 그 다음에 2,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이거 해주시면 몇 가지? 총 9가지입니까? 이거 지금 9가지? 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게 그게 있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완전순열, 교란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미 정해져 있거든. 그 개수가 답이 정해져 있거든. 지금 이 네 개의 수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하면 돼. 숫자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안 된다. 네 개의 수가. 그때는 경우의 수가 9가지야. 9가지. 이게 5개일 수도 있어요. 5개. 5개일 때는 44가지야. 44가지. 요거를 외워두면은 직접 안 그려도 되는 거야. 외워두면은. 그죠? 네. 작년에 실제로 이게 44가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 어디 학교 시험에서. 근데 이걸 내가 알려줘가지고 걔는 그거로 해서 바로 풀어서 맞았어. 문제를 보자마자 1초 만에 풀어서 맞았고 그거를 모르는 애들은 그럼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개수를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4개가 많이 나오는데 4개가 다 다를 때는 답이 9가지야. 이걸 해보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순열 내용 요거 좀 보겠습니다. 순열. 자, 순열이 나오는데 순열. 자, 이제 순서대로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순서대로 나열했다. 의미들 일단 쓰겠습니다. 의미. 자, 순열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순열의 의미입니다. 순열의 의미.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n개, 서로 다른 n개를 n을 아래 첨자 조그맣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을 의미하는 그 기호가 알파벳 문자가 p입니다. p. 그리고 그 몇 개를 택하느냐, 선택하는 횟수를 뒤에다가 아래 첨자로 씁니다. npr이라고 합니다. npr. 저 앞에 있는 n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대상의 개수. 뒤에 있는 r은 그 대상을 몇 번 선택하느냐, 횟수를 얘기하는 거, 횟수. 앞에 있는 n은 뭐라고요? 앞에 있는 얘는 그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개수고, 뒤에 있는 r은 이제 뭐냐면은 그 대상을 선택하는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횟수. 여기도 이제 나와 있죠, 이제.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 몇 개가 있는지. 뒤에 있는 r은 순서를 생각해서 몇 번을 선택을 해주는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p는 순열의 그 영어 단어입니다. 이제 permut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 글자를 따는 것이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얘들아. 예를. 아마 너네 예전에 이런 문제를 아마 접해본 적이 있을 거야. 무슨 문제냐면은, 자, 지금 여기 이제 그 사람이 6분이 계시니까, 자, 6명의 사람이 있어. 6명의 사람이 있어.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있잖아. 내가 일단 두 사람만 골라가지고, 여기 이제, 의자에다가 이제 앉힌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야. 의자에 앉힌다. 의자가 2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의자에 누구를 앉힐 건데, 그 앉힐 사람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6명의 사람 중에서 아무나 하나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죠? 6가지고. 두 번째 의자는 그럼 몇 가지가 됩니까? 두 번째 의자는? 앞에서 1명 골랐으니까 그 1명 제외하고 5가지로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다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곱셈이야? 아니면 덧셈이야? 곱셈.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가 6명 중 2명을 골라서 의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 30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저 순열의 기호로 표현하면은 6p2가 됩니다. 6p2. 자, 서로 다른 6명의 사람 중에서 내가 그 똑같은 사람을 여러 번 고르지 않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2명을 선택을 해서 그 고른 2명을 이제 순서를 결정하는, 그 2명만 고르기만 하면은 그 고른 2명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바꿔서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까지 고려한 게 이렇게 6P2로 기호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6P2가 30인 거야. 계산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것이고 6 곱하기 5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P2의 계산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게 뒤에 있는 게 횟수라고 했잖아. 앞에 있는 건 대상의 개수죠. 앞에 있는 거를 계속 1씩 줄여 나가면서 쓸 건데 그거를 몇 번 쓰시냐면은 이 뒤에 거 개수만큼 쓰시면 됩니다. 6P2는 그러면은 6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서 곱할 건데 2번만 곱해라 라는 의미야. 그러면 2번만 곱해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예를 또 들어보면은 만약에 5P3이 있어. 5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라는 거야. 1씩 줄여 나가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3번 곱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자, 그 수녀의 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자, 처음에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할 때 맨 처음에는 n가지가 올 수 있겠죠? n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1가지로 한 가지 줄여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한 가지 주는 거? 계속해서 한 가지가 주는 거지 이제. 그러면 r번째에 오는 경우의 수는 계속 n-1, n-2, n-3까지 가서 r번째 가서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n-r 더하기 1 저렇게 나오거든. 저게 r번째 오르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거는 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npr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해줍니다. 근데 그 곱하는 개수는 여기 r개라고 나와 있죠. r번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도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죠.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그 횟수만큼 곱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이제 팩토리얼이 있어. 느낌표 기호가 있는데 저 느낌표 기호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거였는데 n개를 다 선택하는 거야. n개를 다.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거를 다 선택하는 거겠죠. 싹 다 선택하는 거. 그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그때는 npn은 어떻게 되냐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렇게 1씩 줄여서 나갈 건데 원래 npr이라는 거는 그 n-r 더하기 1까지 곱했었거든요. 아까 위에서. 근데 그 r이 n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n으로. n개를 고르니까. r 자리에 n을 대입해주면 몇만 남죠. 여기 지금. 1만 남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얘는 이제 1까지 곱하라는 얘기야. n개를 다 고르게 되면은 결국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서 어디까지 곱해라? 1까지 곱해주라라는 얘기야. 1까지. 그래서 이 npn을 결국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1부터 n까지 곱한 거와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거를 n의 계승 혹은 영어로는 그냥 n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냥 줄여서 n팩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제 n 느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거를 막 강조해서 n 이게 아니고 n 팩토리얼이야. n 팩토리얼. 계산 방법은 npn은 1까지 곱해주는 거 n 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곱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외워줘야 될 그 곱이 있는데 1 팩토리얼은 1, 2 팩토리얼은 2까지 곱이어서 2, 3 팩토리얼은 1, 2, 3의 곱이어서 6, 4 팩토리얼은 1부터 4까지 곱이어서 24, 그 다음에 5 팩토리얼은 1부터 5까지 곱이어서 120, 6 팩토리얼은 1부터 6까지 곱이어서 720, 7 팩토리얼은 1부터 7까지 곱이어가지고 5040, 그 다음에 이제 8 팩토리얼은 1부터 8까지 곱이어서 4320. 여기까지는 좀 외워둡시다. 여기까지는. 그래야 니네 경우의 수 계산하는데 아마 편할 거야. 8팩까지는 외워두세요. 8팩까지. 근데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하다 보면. 많이 쓰기 때문에 외워질 거고요. 자, 근데 요 npr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아까 npr이라는 거는 요거는 그 n부터 그 r개를 곱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저거를 좀 분수, 계승을 이용해서 아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은 얘는 지금 중간 과정이 좀 생략이 돼 있어 얘들아.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n부터 일찍 줄여 나가가지고 지금 n-r 더하기 1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곱하는 건데, 이게 npr인데, 이게 npr. 이게 이제 npr이죠? 근데, 여기다가 계속 1씩 줄여 나가 볼게요, 이제. n-r. n-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1까지의 곱셈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1까지 곱셈으로.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잠깐 노란색을 추가했잖아. 그럼 저걸로 다시 나눠야 되겠죠? 저걸로 이제. 다시 그럼 나눠줘야 될 거야, 저걸로. 그럼 그게 뭐냐면은, n-r, n-r 마이너스 1. 그리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잠깐 곱하고 다시 나눈 거야. 저 흰색 부분만 원래 npr인데, 잠깐 얘를 붙인 거야. 그러면은, 밑에 식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식은 결국에 1부터 n-r까지의 곱이고요. 1부터 n-r까지의 곱.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1부터 n까지의 곱으로 부를 수 있어. 중간에 하나 빠짐없이. 1부터 n까지의 곱. 그래서 위의 분자는 n 팩토리얼로 볼 수 있어요. n 팩토리얼. 저렇게 이 npr이라는 요 식을 원래 요구했는데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는 이제 요걸 쓰시면 됩니다. n-r 팩분의 n 팩. 저걸 써주시면 되고 요건 외워놔야 됩니다. 외워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npr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분수식으로 표현하면은 n-r 팩의 n 팩. 아시겠죠? 네. 중간에 요걸 잠깐 빌린 거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그 R이 고른 횟수였단 말이야. 고른 횟수. 횟수니까 당연히 이제 그 0번 이런 건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np0, R을 0으로 봐서 np0이나 0 팩토리얼 이런 거를 숫자 1로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숫자 1로 정의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에 이 방금 전에 썼던 요 식이 R이 0일 때와 n일 때에도 결국 가능하게 되거든요. 가능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범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요거를 따지는 건데, 이렇게 얘네를 정의함으로써 0일 때와 n일 때에도 결국 가능하게 이 식이 쓰일 수 있게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확인하는 과정. 자, np형을 1로 정의하면은 R이 0일 때, 여기서 R에다가 0을 써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R에다가 0을 써주시게 되면은 네, n팩분의 n팩이니까 그냥 똑같은 두수 1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도 있잖아. 봐주시게 되면은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하면은 R 자리에다가 n을 넣어주면은 분모가 0 팩토리얼이야. 그럼 얘는 이제 아까 1로 정의하자라고 했으니까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아까 np형 1로 정의한 거 npn, n팩으로 정의한 게 방금 전에 확인했던 게 다 들어맞기 때문에 이 등호까지도 우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정리하면은 0팩은 1, np형은 1, npn은 n 팩토리얼, np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정의한 거는 이제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0 팩토리얼은 의미가 1부터 0까지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근데 그냥 저렇게 정의를 해야 요런 법칙이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저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np형도 그러면 의미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의미는 이상하지만 이 계산을 위해서 1로 그냥 정의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자, 이제 순열 요거 문제를 좀 풀어보실 건데,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n을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저거 그냥 아까 내가 저 npr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n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해라 라고 얘기했었지? 그거 그냥 적용해주면 되거든? 일단 np2, n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해라. 근데 1씩 줄여 나가면서 np1은 그냥 한 번만 하라는 거잖아. n 하나만 쓰시면 돼요. n 하나만. 요게 64다 라고 식을 써주는 거야. 그럼 끝났어. 전개해보면은 n제곱, 자, 마이너스 n 플러스 n 소거돼서 n제곱이 64입니다. n은 8입니다. 마이너스 8은 이제 얘가 안 되죠. 자연수니까. 그럼 답이 2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계산만 잘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필수제 10번 다음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3명을 뽑고 그 3명을 줄을 세울 거야. 이제 순서를 정할 거야. 그러면 맨 앞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여기는 5가지가 되겠죠. 5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3개. 이것들을 다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이거는 곱해줘야 되겠죠. 반드시 곱셈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러면 60이 나옵니다. 60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5명을 다 한 줄로 세울 거야. 그러면은 5자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맨 앞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까? 5가지. 그 다음에 1씩 줄여나가면서 결국 1부터 5까지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와 같냐? 5팩토리얼과 같습니다. 5팩토리얼. 얘네들을 다 곱해주시는 거니까 5팩토리얼. 5팩토리얼 몇이었어? 120입니다. 120. 120이었습니다. 120. 자, 그래서 5팩토리얼의 의미는 5명을 싹 다 나열하는 거. 뭐 7팩토리얼의 의미는 7명을 일렬로 싹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수 11번. 별표를 좀 2개를 칩시다. 그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요 푸는 방법을 정확히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 있어. 요 그냥 간결하게 자음으로 쓸게. 자, 남학생 4명을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야.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우리 이웃할 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웃할 때. 그 푸는 방법을 여기다가 적어둘게. 이웃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첫 번째. 먼저 그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웃해야 하는 것을 하나로 묶는다. 하나로 묶고라고 할게. 이웃해야 하는 것을 하나로 묶고 나열을 해줍니다. 일렬로 나열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야. 일단 남학생 4명을 일단 붙여서 하나로 묶었지. 그리고 그 하나로 묶은 거를 이제 여기 남자 4명이 있잖아. 그 남학생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쏘면 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4팩토리얼이 됩니다. 4팩토리얼. 왜? 4명을 내 자리에다가 나열을 시킬 거니까 4, 3, 2, 1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4팩토리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학생 4명을 하나로 묶으면은 얘는 이제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그리고 이제 전체를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나열을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학생 4명이 사실은 더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학생을 일단 2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 그러면 사람이 지금 총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얘가? 5명처럼 보이는 거야. 얘를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한 사람으로. 그래서 5명을 나열하라는 얘기야, 5명을. 5명 나열하는 겁니다. 5명 나열은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4팩은 몇이었어? 4팩. 5팩. 그치. 그러니까 24 곱하기 120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곱하면 몇이야, 이거? 2880이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였지? 네. 하다 보면 다, 경우의 수는 하다 보면 다 그 맨날 똑같은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눈에 익기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웃하지 않을 때. 요거는 푸는 방법도 있거든? 자, 이웃하지 않을 때는 보통은 그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집합에서 여집합 이런 걸 배웠듯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웃한 거를 빼서 하는 풀이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만의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해줄 거야. 자, 첫 번째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이웃해도 좋은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해줍니다. 먼저 나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학생 4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웃해도 좋은 거는 어떤 게 이웃해도 좋죠?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남학생은 이웃해도 됩니까?
그럼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하라는 거예요. 남학생을 이렇게. 남학생이 4명이 있으니까 남학생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4명 나열이면은 어떻게 돼? 4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다가 사이사이 빈 공간에 나머지를 나열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를 나열. 여기서 나머지라는 거는 그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것들을 그 사이사이에 껴들어가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여학생을 나열을 할 차례인데 이제 남학생들 사이사이에 껴들어갈 거야.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입니까? 총 몇 군데? 5군데 맞니? 그 5군데 중에서 실제로 여학생은 4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5개의 자리 중 4자리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OP4를 써줘야 돼. OP4. OP4의 의미가 5개 중 4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잖아. 여기서는 5자리 중 4자리를 골라서 그 4자리의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OP4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거? 자,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4팩토리얼 24였고, OP4는 5부터 시작해서 4번 곱하는 거야. 요거거든? 요거는 120입니다, 120.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위에랑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288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해주냐면은, 여학생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여학생을 사이사이 빈 공간에 껴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가면은 여학생이 지금 반드시 떨어져 있게 배치가 되어 있죠. 애초에 남학생들 사이사이에 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 이유가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3번.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세우는 방법이 있어. 남녀 이렇게 배치를 하라는 거거든. 이것도 봐봐. 방법이 이제 있는데 먼저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해볼게, 일단. 남학생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입니까? 4팩토리얼 맞니, 이거?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학생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잘 봐야 되더라? 잘 봐, 이거. 그 여학생도 사이사이 껴들어가야 되는데, 사이사이 껴들어갈 건데, 일단, 자, 요 순서, 자, 요걸 얘기 좀 먼저 좀 해줘야 되는데, 요 순서를 좀 먼저 좀 정할게요. 요 순서 얘기를 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가장 앞에 오는 사람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를 좀 정해줘야 돼. 그 남학생이 먼저 오냐 여학생이 먼저 오냐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2가지로 할게요, 일단. 근데 지금 일단 남학생이 먼저 배치가 됐다고 치면은 여학생이 사이사이 교대로 들어가려면은 여학생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니? 여기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학생은 이렇게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남학생이 지금 맨 앞에 있는 경우를 가정했으니까. 그럼 여학생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또 몇입니까? 4팩토리얼이 됩니다. 4팩토리얼. 맨 앞에 있는 남학생이 먼저 오냐 여학생이 먼저 오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고, 요 4팩은 이제 그 먼저 배치한 남학생, 그 다음에 요 뒤에 4팩은 나중에 배치한 여학생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네. 알겠니, 이거? 근데 이게 주의해 줄 점이 있어. 이게 조건이 있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유는 수가 같을 때. 어떤 수가 같을 때, 이거? 그 교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 요 숫자가 같을 때. 요 때는 저렇게 계산이 되고, 요 때는. 그 다음에 요런 상황이 있습니다. 1 차이 날 때. 숫자가 1 차이 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3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여학생이 3명.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이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남자 4명, 여자 3명이야. 그러면 일단은 얘네를 교대로 배치하려면은 무조건 배치가 정해지거든요. 무조건 여학생 3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배치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정해지는 거 맞니, 이거? 이렇게? 남학생이 1명 더 많으면은 남학생이 이제 양쪽 끝에 와줄 수밖에 없고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다가 여학생을 배치해줘야 돼.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지금? 교대로 배치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교대로 배치하는데 그 인원수가 1명 차이가 날 때, 이때는
남학생 배치하는 경우의 수 4팩, 여학생 배치하는 경우의 수 여학생끼리만 봐서 3팩토리얼 요거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답이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니 이거? 한 명 차이가 날 때는 당연히 남학생이 양쪽 끝에 와줘야 돼요. 인원이 더 많은 쪽이. 이미 자리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대로 배치할 때에는. 아시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같을 때와 한 명 차이가 날 때만 교대로 배치할 수 있고 2명 이상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은 절대로 교대로 배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4명이 있어. 근데 여학생이 2명밖에 없다라고 해봐. 2명을 막 배치해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교대로 배치가 됐니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남학생이 연달아 나오잖아. 교대로 배치되는 거는 번갈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반드시 그 붙어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는 인원수가 같거나 한 명 차이가 나야 교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원수가 같으면은 그냥 2 곱하기 인원수 곱해주고 한 명 차이 날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보자. 자, 이거 영어 PERIOT 저 6개의 문자를 한 줄을 나열을 해보고 싶대요. 자, 조건이 주어진 건데 1번을 보시면은 자, P가 맨 처음에 D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래. 1번은 그러면은 이미 맨 앞과 맨 뒤는 자리가 그럼 정해진 거거든요. 자리가 정해진 것으로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몇 개의 자리만 결정해 주면 될까 이제 4개의 자리에 저 4개의 남은 문자를 배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야? E, R, I, O 이 4개를 더 배치를 해야 되겠죠. 4개를. 그러면 이 4개를 그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토리얼. 요게 그러면 정답이 되겠고 1번의 정답.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2와 5 사이에 2개의 문자만 오도록 나열을 해보고 싶대. 2랑 5가 있는데 그 사이에 2개의 문자만 반드시 와줘야 된대. 자, 이때는 푸는 방법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얘는 이제 그거를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묶는다.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묶게 되면은 이 안에 더 이상 다른 문자가 못 오도록 생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일단 이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 2와 5 사이에 2개의 문자? 그러면 일단 2와 5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5, 2, 2, 5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을 볼 수 있지. 여기서 2팩토리얼의 의미, 요거는 이제 2와 5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이 의미를 내가 쓸 테니까 의미도 쓰세요. 왜냐면 숫자만 보면은 이게 잘 의미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의미도 쓰시고. 자, 2, 5 자리 바뀌는 거 했고 이제 이 안에 들어올 2개의 문자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2, 5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문자 중 2개를 선택해서 이 안에 일렬로 나열을 하면 되겠죠. 2, 5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선택. 그 2개를 여기에 나열. 그 경우의 수가 뭘까? 4P. 그건 4P입니다. 나머지 4개의 문자 중 2개를 골라서 그 2개를 여기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게 되냐면은 이제 P, 그 다음에 R, I, 이 4개 중 2개 선택. 이게 이 안에 들어올 2개를 고르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요거까지 해주게 되면은 이 네모칸 친구는 다 결정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뭐 PR이 왔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나머지 선택 안 된 IT 얘네들은 이렇게 바깥에 그런 존재를 해서 총 문자가 이제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러면 문자가 얘는 하나로 묶는 거니까 3개 있는 것처럼 보는 거야. 3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3개를 이제 나열을 해줘야지. 3팩토리얼. 얘는 이제 전체 나열이 돼. 전체 나열.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라라고 돼 있어. 요거는 6건입니다. 6건. 반대로 생각해서 빼는 겁니다.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보통은 반대로 생각해서 빼주시면 되고 저거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반대로 생각한 경우의 수를 빼서 풀 거야, 이제.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그냥, 저 6개의 문자를 나열해 주는 거다 보니까 6팩토리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고, 6개 나열이죠. 그 다음에, 여사건을 이제 쓸 거야, 여사건. 여사건을 이제 뭐냐면은, 저 문장을 부정해서 생각해야 돼. 적어도 이 양쪽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는 자음이어야 돼. 저걸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의미일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음이 원래 한쪽 끝엔 적어도 와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무슨 의미? 우리 한국인이잖아. 생각해봐. 뭐라고? 모음이 오면 안 된다? 땡. 양쪽 다 자음이 오면 안 된다. 그 얘기인 즉슨 모음만 온다라는 얘기야. 모음만 온다. 양쪽 끝에는 모음만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야. 모음만 온다. 어디에? 양 끝에. 이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야. 양 끝에 모음만 온다. 그럼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해요. 그럼 일단 지금 이 알파벳에서 자음 모음을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 알죠? 알파벳에서 자음 모음 알지? 네. 모음이 뭐가 있습니까? 모음이 우리 원래 알파벳에서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있는 거 맞니 이거? 자, 여기서는 그 모음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오, 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오, 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양쪽 끝에 반드시 모음을 해줘야 되니까 이 모음 세 개 중 두 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p야. 알겠니 저거? 모음 3개 중 2개를 골라서 그 고른 2개를 양쪽 끝에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양쪽 끝에 이제 어떤 모음이 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어떤 모음이 온 거야. 그럼 가운데 4개는 그냥 막 나열해도 되는 것이니까 4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입니다. 요걸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해보면은 6팩토리얼 720에서 3p는 3, 2, 6이거든요.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얘가 576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576. 저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576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세 자리 정수. 5개의 숫자를 서로 다른 세 개 숫자를 이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일단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우리 맨 앞에는 0이 올 수가 없겠죠. 일단 맨 앞에부터 숫자를 결정하면은 맨 앞에 0이 못 오니 0 제외한 나머지 몇 개가 올 수 있니 경우의 수가? 여기는 몇 개가 올 수 있습니까? 4개 올 수 있는 거 맞니? 이거 4개? 그러니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1부터 4까지가 가능하니까 얘는 4가지가 되겠고 4가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자리는 이제 몇 가지가 올 수 있습니까? 여기는 0이 올 수가 있는데 앞에서 고른 거 하나 제외해줘야 되겠죠?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4가지.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여기는 4가지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몇 가지입니까? 그 다음에는 3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곱해줘야 되죠. 다 결국에는 발생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곱으로 처리해서 바로 쓰시면 48.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짝수의 개수.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얘는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짝수의 개수는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자, 좀 좁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얘는 케이스가 이렇게 다닙니다. 잘 보세요. 짝수니까 맨 뒤에가 0, 2, 4, 6, 8 이런 수들이 오면 짝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짝수가 0, 2, 4밖에 없으니까 맨 뒤에 0이 왔을 때랑 맨 뒤에 2가 왔을 때랑 맨 뒤에 4가 왔을 때를 다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다 나눠서. 근데 사실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같습니다. 얘네들은. 얘는 근데 다릅니다. 왜 그런지 봐봐. 맨 뒤에 0이 왔으면은 이 맨 앞에 자리 여긴 0이 절대 올 수가 없으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0은 이미 쓰였고 몇 가지입니까 이제?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지? 3가지? 그 12가지입니다 이거. 근데 맨 앞에 0이 안 온 2나 4가 왔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일단 이 경우는 2가 이미 쓰였고 그 다음에 맨 앞에 0도 못 오는 거니까 몇 가지밖에 안 남았니 여기는 이제? 3가지밖에 안 남았지 그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몇 가지 경우의 수입니까? 10의 자리는? 세 가지 경우의 수 맞습니까? 세 가지? 0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방금 전에 계산한 이 경우의 수가 밑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겠니? 밑에도? 똑같이 나올 거야. 0 못 오니까 세 가지. 그 다음 10의 자리 세 가지.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이게 답입니다, 이제. 그래서 18가지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18가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저거?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같겠죠, 당연히. 얘네들은. 그래서 그냥 애초에 여기다가 곱하기 2로 바로 생각해도 돼. 곱하기 2로. 얘는 다른 경우의 수죠. 0은 좀 특수하게 우리가 봐줘야 되니까. 30까지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어쩐지 좀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 오케이, 잘했어. 이제 항상 이제 이루어진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틀리면은 이제 너네가 집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틀려봤다. 그러지 이제. 나는 진짜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 요거 보실 건데, 자, 이거 별표 2개 칩시다. 이거 사전식 문제 꼭 나옵니다. 5개의 숫자 중에서 이제 3만 1000보다 큰 수가 도대체 몇 개이냐라는 거거든. 5자리 정도가 있어요. 3만 1000보다 큰 수의 개수 세는 거야. 그럼 일단 맨 앞에 만의 자리가 이제 올 수 있는 거는 1, 2, 3, 4, 5일 텐데, 우리는 3만 1000보다 큰 것의 개수를 세는 거야. 자, 일단 만의 자리가 4로 시작하거나 5로 시작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3만 1000보다 큰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맨 앞이 4, 5로 시작이 된 요 경우의 수들을 계산해 주실 때에는 뒤에 어떤 수가 와도 되기 때문에 이 남은 4개의 수, 4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4팩토리얼을 쓰시면 됩니다. 5가 왔을 때에도 4팩토리얼을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건지 알겠니? 3만 1000보다 큰 것의 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앞에 만의 자리가 4로 시작하면은 확실하게 얘보다 크죠? 그것의 개수를 세는 경우의 수가 이제 이 뒤에 나머지 4개, 1, 2, 3, 5를 막 나열하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럼 이제 관건은 3일 때야. 근데 3만 1000보다 커야 돼. 그럼 봐봐. 10의, 1000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자, 3일 때 들어가면은 1, 2, 4, 5 이렇게 나올 거거든. 1, 2, 4, 5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3만 1000보다 바로 작은 수를 생각해 보면은 30009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 30009가 여기서 만들어집니까? 여기서?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3만 1000보다 큰 거는 결국에 이 숫자들이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일단 얘네들은 당연히 다 3만 1000보다 큰 거 확실하게 세야 되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3, 1로 들어왔을 때 얘를 다 세야 되니? 안 세야 되니? 얘는 확실하게 크죠? 이런 것들은. 확실하잖아. 이거 확실하네, 이거 1. 요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왜? 이제 3, 1을 썼으면 나머지 이제 2, 4, 5가 남았잖아. 2, 4, 5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배치된다 하더라도 얘보다는 확실히 크잖아. 얘보다. 3만 1000보다. 그죠? 어차피 얘도 다 세야 되는 거야, 얘도. 그런 걸 이제 좀 캐치하셨으면은 사실 3도 다 세는 거죠, 3도. 맨 앞이 3인 것도 결국에는 다 세는 거야. 맨 앞이 3인 것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요게 좀 이제 이게 와닿아야 돼, 이제. 그래서 3도 결국에는 사실은 다 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72가지.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72가지가. 요거고, 그 다음에 조금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 좀 더 만약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만약에 이제 뭐 3만, 뭐 2천, 뭐 400보다 큰 수를 만약에 찾아라.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요거 이제. 요거를 확인해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제 여기서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제 여기서. 그러면 32,400보다 큰 걸 찾고 싶으면은 일단 3 들어가서 1, 2, 4, 5가 남았는데, 일단 확실하게 세줄 거는 얘네는 확실하게 더 크니까 세야 되겠죠, 얘네는. 얘네는 확실하게 세주시는 거니까 일단 뒤에 세 자리를 더 결정해주면 돼서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거 알겠니?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야. 2가 왔다. 들어가, 그냥. 근데 이제 2에서 더 들어가게 돼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 4, 5가 남았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를 좀 쳐보자. 자, 32,400보다 커 주어야 되니까 일단 5는 카운팅 할 거고, 4 카운팅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 다.
이거 다 세니 안 세니? 이건 다 세야죠. 왜? 4, 3, 2, 4로 들어가면은 이제 1, 5가 남았는데 1, 5 확실히 크잖아, 얘보다 크잖아. 그죠? 얘도 결국에는 다 세는 대상이 돼가지고 경우수가 뒤에 남은 두 자리를 결정하면 돼가지고 2팩, 2팩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때는 이걸 다 더하는 게 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해주시면 되고, 밑에 유제는 이걸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밑에 유제는 뭐 예를 들어서 74번째에 오는 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걸 찾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요거 숫자들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추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